Is there a risk that we would go too far? Certainly there's a risk. But I wouldn't agree that it's the biggest risk to the economy. I think that, the bigger mistake to make, let's put it that way, would be to fail to restore price stability.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2022년 6월 30일자 중구난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상용 편집장 김성진 에디터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ECB가 주최하는 매년마다 하는 그 연례 행사죠. 포르투갈 신트라라는 곳에서 매년 포럼을 하는데 ECB 잭슨 홀 포럼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다음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앤드루 벨리 영란은행 총재,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한마디씩 하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왔는데 되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과거에 팬데믹 전에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지는 않겠다. 특히 유로존이 가장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ECB는 이제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녹색 전환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꽤 장기간 높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을 또 했었고 최근에는 그 탈세계화 특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탈세계화 때문에 이게 이전과 동향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ECB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파월이랑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이랑이 직접 한 말은 탈세계화가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별 관심을 안 쏟는 게 미국이었는데 이전까지는 낮은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꼽아왔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어제 말을 했었고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가 국민들한테 할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의 한 말이 저희 나우 기사 제목이 그거였는데 인플레를 2%로 낮추겠다. 다소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그게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회장이 하는 말을 쭉 되짚어 보면은 야금야금 꾸준히 아주 일관되게 수위를 높여간다. 고통이라는 표현도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연준이 지금 처해 있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과잉 긴축을 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긴축을 안 해도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연착륙에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연준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겁을 먹고 긴축을 세게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하는 리스크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긴축이 약했다는 거죠. 약해가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리는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리스크, 너무 과잉 긴축할 리스크보다 너무 과소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리는 이 리스크가 훨씬 더 나쁜 거다. 뭔가 하면은 설사 과잉 긴축 정책 실수로 나중에 판명이 되더라도 과소 긴축할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세션을 감수하고 어쨌든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가끔 의사록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라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파이팅 내지는 긴축 사이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린스펀이 고안하고 창시한 어떤 통화정책 전략인데 그 뒤로 연준이 계속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팬데믹 전에 이제 물가가 되게 낮은 때는 물가가 너무 뛰어 이제 오를 위험, 그러니까 부양을 너무 세게 할 위험, 그 다음에 부양이 부족해서 낮은 인플레이션, 거의 이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낮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뿌리를 내릴 위험, 두 가지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연준은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위험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 가지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겠다 하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금방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금리를 확 올리면 되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은 이게 뿌리를 내리면은 어떻게 치유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통화정책으로. 일본의 사례가 그렇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Bad is good 이라는 팬데믹 이전에 주식시장의 어떤 일종의 패러다임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제 그 로레타 메스터 총재 거기도 발언을 아주 세게 했죠.
이게 기대 인플레지, 롱텀한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그냥 안일하게 보지 마라.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돼 있다라고 실제 고정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오판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세게 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뭐 영란은행 총재도 한마디 하긴 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금 특수한 케이스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타격이 큰 케이스인데 영국은 지금 지표 악화가 제일 빨리 두드러지죠. 예, 본인 입으로도 영국 경제는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항상 잘 날뛰거든요. 그 작년에도 국제 수익률 보면은 급등 급락을 하는 게 반복되었고 BOE 같은 경우는 항상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말은 처음에는 좀 강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조금 슬로잉 하다가 이러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항상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도 그랬죠. 작년 말에 금리를 제일 먼저 올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브렉시트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 아닌가. 유럽하고 사실상 같은 경제로 움직이고 개방하면서 동유럽에 굉장히 좋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대거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저비용으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자국의 노동력만 가지고 생산하던 때에 비해서 생산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었죠. 노동력은 GDP에 있어서 아주 뭐 결정적인 특히 단기 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자국 노동력만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재 GDP 자체가 엄청나게 쪼그라든 거죠. 그린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세계화의 재편이라든가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 개 공급 곡선의 이동이 동시다발 내지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물가가 계속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증폭되고 길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트라 포럼에서 또 우려하고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밤사이에 있었던 신트라 22 포럼은 인플레이션의 구조, 동학에 대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뭐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알리는 나름 역사적으로 한번 매듭을 짓는 뭐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의 가치가 변화하는 속도인데 돈의 가치가 변화하는 속도 자체가 바뀐다면은 자산 가격 밸류에이션 또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나 뭐 주의할 게 있습니까? 7월에는 22가 FOMC보다 앞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7월은 연준보다는 오히려 22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나오는 CPI가 미국 5월 CPI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22도 뭐 7월부터 50bp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국 얘기, 일본 얘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만큼 뭐 비교적 아직은 뭐 조용하다, 뭐 별 문제 없다, 뭐 다행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구난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And we don't have to agree between us because we always do. But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go back to that environment of low inflation. And I think that there are forces that have been unleashed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s a result of this massive geopolitical shock that we are facing now, that are going to change the picture and the landscape within which we operate. As I mentioned earlier, we're very strongly committed to using our tools to get inflation to come down. The way to do that is to slow down growth, ideally keep it positive, and as I mentioned, supply and demand get back into balance.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Is there a risk that we would go too far? Certainly there's a risk. But I wouldn't agree that it's the biggest risk to the economy. I think that, the bigger mistake to make, let's put it that way, would be to fail to restore price stability.